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관계경작의 깊이와 후원액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거리 모금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거리 모금에서조차 그 캠페이너들이 그 스킨십을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도 관계를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떤 설문조사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거리 모금에 가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을 약정하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리 모금에서 후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소 월 10,000원 정도, 5,000원 정도의 아주 소액을 후원을 신청하세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기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기관과 나의 관계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큰 돈을 약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액 모금을 한다는 것은 기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경작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기부 능력이 있어도, 후원의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얕으면 큰 돈을 후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관계 경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고액 모금으로 이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대중 모금에서 소액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 경작의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경작의 깊이와 후원액과 대중 모금과 고액 모금의 방법론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모금과 고액 모금은 힘의 원리가 매우 다릅니다. 대중 모금은 정말 그 소액을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 모금의 목표를 이루는 모금이고요. 고액 모금은 정말 한 사람의 후원자만으로도 그 모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모금이 고액 모금입니다. 힘의 원리와 동력의 원천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대중 모금은 불특정 다수의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넓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금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금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고 SNS건 뭐 디지털의 어떤 기반이건 모바일 기반이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과 넓은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전략이 매우 중요한 모금의 방식입니다. 고액 모금은 그 후원을 할 만한 그 딱 우리가 타겟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깊이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모금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그 접촉면을 얼마나 넓게, 어떻게 하면 더 넓게 할 것이냐의 방법과 한 사람, 후원을 할 만한 저 한 사람과 관계를 얼마나 깊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방법론과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의 원리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고민의 방향도 대중모금과 고액 모금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고 모금의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자님들과 소통하는 주체는 어떨까요? 자, 대중모금은 보통 직원들이 많이 후원자님들과 소통을 합니다. 바자회를 해도 그렇고 SNS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모금의 광고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이 후원자님들과 주로 소통합니다. 자, 고액 모금은 누가 후원자님들과 소통할까요? 기관의 리더들이 후원자님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요? 고액 후원자님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직업과 업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신 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 회사의 대표님들도 많으시고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우리 기관의 막내 직원들이 이런 분들과 그 관계를 메인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후원자님들은 우리 기관의 리더들과 얘기하고 싶어 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우리 기관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어 하고 본인들의 조언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 후원자님들의 대화 상대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기관의 리더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고액 모금의 경우는 후원자와 소통하는 주체가 리더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중모금은 옆에 보는 것처럼 짧은 호흡에 100m 달리기 같은 거예요. 호흡이 짧아요. 거리모금 같은 경우 볼까요? 만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바로 후원을 요청하죠. 여러분 그 모바일이나 웹페이지에서 모금 광고를 보셨을 때 광고를 보고 어떤 모금이 필요한 스토리를 보고 후원 요청 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시나요? 한 5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후원자님을 만나서 후원을 요청하는 시점까지의 그 호흡이 매우 짧습니다. 대중모금은. 그런데 고액모금은 제가 마라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호흡이 정말 깁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요구하는 모금이잖아요. 내가 10,000원을 후원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후원을 결정하는데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후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민의 길이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 모금은 이 호흡이 매우 긴 모금이고 후원자님을 처음 만나서 관계를 경작해서 이 후원자님이 실제로 후원을 하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후원자님께도 충분한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우리도 후원자님을 알아가고 후원자님도 우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긴 호흡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고액 모금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후원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 후원자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기관의 후원자라고 함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나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게요. 어떤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님께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우리 기관은 처음부터 고액 후원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고액 후원자들 다 간섭이나 하려고 하고 고액 후원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 게 나아요 라고 어떤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법인은 후원자들을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돈만 주면 되지 뭘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고 의견도 내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가. 돈만 주면 되지 사업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씁쓸하고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어떤 의료원의 고액 후원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원금을 받기까지는 엄청나게 막 신경 쓰고 나한테 관심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후원금 전달식을 딱 하고 났더니 2년 동안 병원에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돈 필요했는데 받았으니까 됐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후원자님이 씁쓸하게 얘기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자선단체의 정기 후원자께서 받은 자동 문자 서비스의 내용이에요. 후원자님의 계좌 잔고 부족으로 이번 달 후원금이 미납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셨어요. 뭐 이 내용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원자님이 묘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좋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우리 기관이 후원자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금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금이
마케팅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영업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영업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금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펀드레이징 사이클에서 볼 수 있어요. 후원자와의 관계의 경작이 모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금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자를, 우리 기관의 후원자를 물질로 정의하나요? 대상으로 정의하나요? 아니면 존재로 정의하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후원자를 돈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어떤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존재,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후원자에게 하는 모든 메시지, 후원자를 대하는 모든 관점과 태도, 심지어는 후원자께 드릴 모든 예우와 선물까지도 이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자를 누구로 정의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후원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를 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후원자님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설득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후원자님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낸 돈에 대해서 예우하잖아요. 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대우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거래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후원이 아니라 거래가 성립되는 관계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동지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왜 동지예요? 왜 동료예요?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같은 세상이 있잖아요. 후원자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동지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모금을 잘 하려면 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돈의 속성을 잘 알면 모금도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돈의 속성보다는 후원자님의 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후원자님의 돈은 어떤 겁니까? 후원자님의 어떤 땀, 노력, 눈물, 시간, 인생이 다 함축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후원자님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다는 거는 후원자님의 삶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금이 수금이 아닌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는다는 게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일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님의 돈이 온다는 거는 그 후원자님의 삶이 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거는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일이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의 삶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원자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 하나요? 후원자님의 돈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만 후원자라는 사람과 후원자님의 어떤 인생과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나요? 후원자님의 삶에서 우리 기관은 어떤 의미일까? 후원자에게 우리 기관은 회복이 될까? 치유가 될까? 자아 실현이 될까? 아니면 후원자님이 원하는 꿈이 될까? 우리는 진심으로 후원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들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본인들의 삶과 결핍과 상처와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꿈에 우리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오시는 거고 후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후원자님의
삶과 그 후원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치킨집을 운영해 온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이 사람과 돈과 경영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이 더 전문가이실까요? 저는 치킨집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관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 사장님께, 이 후원자이신 치킨집 사장님께 우리 기관장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참 우리가 이 작은 기관인데도 제가 이 기관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좀 사람과 돈에 대해서 운영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후원자의 통찰과 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자, 후원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이런 질문만큼 보람과 영예를 주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인정받는 것 같은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후원자님께서 후원금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가진 경험과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후원자님들께 보람과 영예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원자를 우리가 누구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모금의 이 결은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가 후원자를 그냥 물질과 돈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머니 컬렉팅이 돼요. 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니를 컬렉팅하기 위한 설득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설득과 부탁에 어떤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후원자를 어떤 우리와 함께 가는 문제 해결자, 어떤 존재로 정의하게 된다면 이거는 머니 컬렉팅이 아니라 릴레이션 레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설득이나 부탁하는 대화가 아니라 논의하고 대화하는, 논의하고 경청하는 대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를 누구로 정의하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후원자와 소통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후원자와 성과를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성과를 소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우리는 회계가 매우 투명해요. 후원금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보고하는 게 매우 10원짜리 하나까지 투명한 기관이에요 라는 거는 열심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후원자님과 약속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오는 기관이에요 라고 말하는 기관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자, 우리가 후원자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이 고통을 해결할게요. 우리가 이런 사회와 이런 세상을 만들게요 라고 약속하고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만큼 지키고 있는지, 그 변화를 얼마만큼 이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원자님과 얘기하는 경우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님을 물질이 아니라 존재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의 약속과 성과에 대해서도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자님을 존재로 보게 될 때 이런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후원자님의 삶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대화의 소재가 정말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후원자님의 성장과 치유와 변화를 보게 되고 그거를 지지하게 됩니다. 후원자님의 라는 사람과 삶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의 가족까지 우리의 후원자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후원자님과 관계가 매우 깊어지면서 후원자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후원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후원자님, 여러분이 혹시 일하는데 굉장히 회의감이 느껴지고 지쳤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후원자를
물질이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힘들지는 않았을까? 후원자를 존재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내가 일을 덜 힘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보람 느끼고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후원자님을 존재로 보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자님을 존재로 볼 때 생길 수 있는 이 변화가 우리 기관에도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